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부터 수업은 그 전체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실전 모의고사고, 진행은 모의고사 3회 정도 실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2회는 학원에서 풀어보시고 하나는 숙제로 나갈 거거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2회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2회 학원에서 하고 하나는 모의고사 숙제로 이렇게 내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매주 3회 이렇게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오시면은 모의고사 보고 어, 일단 제가 중간중간에 서론, 본론, 결론 다 쓰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보니까 처음에는 서론, 본론, 결론 때문에 서론, 결론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데 한 5번 정도 쓰시다 보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지겨워가지고 근데 쓰는 건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특강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네,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만 서론, 본론, 결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봐드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서론, 결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쓰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쓰지 않는 이상 쓰기만 하면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안 쓰면 점수를 안 주겠죠. 이상한 말 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본론이 핵심입니다. 본론을 잘 쓰게 되면 본론을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론에 집중하고 차차 서론 결론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치기 전에도 근데 서론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결론은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본론을 잘 정리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괜히 막 지어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신 문장을 잘 그냥 약간만 다듬어서 쓰시면 되니까. 다만 이제 소론에서 근데 첫 문장 출발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거 관련돼서 근데 저 한 페이지 정도 도입 문장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마음에 드시니까 한 두세 개만 외우셔가지고 그것만 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육학 논술은 학습자 중심, 네. 그다음에 교사의 어떤 장악이라든지 전문성, 네. 그리고 어떤 교육과정, 교육개혁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분류 정도만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게만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개략적인 OT를 한 것 같고요.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회 해설 보면 제가 이제 어, 선생님 그 본 시험에서도 개요 작성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만 맞으면 제가 이제 뭐 1, 2월 달에도 이제 첨삭하고 7, 8월에도 이제 첨삭하면서 느낀 게 선생님들이 되게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진짜 딱 한 줄, 네, 한 줄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책장하다 보면 진짜 보통 이제 2페이지 정도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 쌤들은 평균 한 페이지 미만이에요. 제가 워낙 키워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쌤들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키워드만 정확하게 쓰면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 쓰시오. 뭐 쓰면 돼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거 한 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틀리겠습니까? 절대 안 틀립니다. 무조건 맞죠. 네. 그래서 키워드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가 내가 생각이 안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줄, 두 줄 막 이렇게 쓰면서 늘려야 됩니다. 네. 거기 근접하도록 가야죠. 답안에. 네. 그래서 키워드 중심이니까 그거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쓰실 때도 근데 소술에서 쓰실 때도 근데 키워드 잘못 잡아버리면은 그 소술이 이상하게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객관주의, 구성주의인데 문제는 객관주의 기반의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릴 텐데 객관주의, 구성주의 이 두 가지 맥락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도 1, 2의 핵심은 객관주의 교육과정과 구성주의 교육과정 기반의 흐름이라고 또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기존 교육과정은 어느 쪽이겠어요? 네, 요쪽이겠죠. 네.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교육과정은 요쪽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대립형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출제한 게 이 부분 타일러입니다. 타일러가 제일 중요해요. 타일러를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타일러를 변형한 문제들이 다 나오거든요. 아이즈너도 타일러 변형한 거고요. 위긴즈 맥타이도 타일러 변형한 거고, 뭐 디겐 캐리 모형도 타일러를 변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타일러를 조금 더 뜯어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타일러 하면 탁 떠올라야 될 게 있죠. 그런 것들이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연습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객관주의에서 핵심 키워드는 실제, 구성주의에서는 실제. 이 실제니까 요 실제는 진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진리가 있으니까 이 진리를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교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사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화 시킵니다. 그래서 타일러 모형은 단계형이다, 체계화되어 있다, 직선형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이쪽은요. 이 실제가 누구예요? 학습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진리가 없다. 누가 진리예요? 여기서는 학습자. 학습자와 이 지식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말 써요. 수준별. 수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구나, 이 정도 수준에 가 있구나, 이 정도 수준에 가 있구나, 이렇게 등급화 나누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맞춤이죠. 이쪽에서. 가드너 있잖아요. 가든에 의하면 지능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맞는 학습을 구현해내야죠. 그게 진짜 학습자 중심 교육이잖아요. 네. 이쪽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수준을 상향시키려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높은 수준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쪽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위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학습은 학습 맞춤 학습이 중요하다. 네. 수학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기하, 그러니까 함수 같은 걸 잘하고 어떤 선생님은 근데 대수, 계산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맞춤식으로 가야 돼요. 네. 저도 수학을 좀 많이 깊이 있게 해봤지만 그 유명한 학자들도 내가 만약에 근데 두 개 다 만약에 대학원에서도 공부하라고 했었다면 수학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무튼 그런 위계화된 수학 같은 경우도 맞춤 학습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 이제 거의 안 쓰죠. 이런 말 안 쓰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 이거 나중에 다 필기하고 뭐 정리해 드릴 거지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키워드다, 키워드.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가야 되고요. 이런 맥락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타일러를 쓰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네. 이쪽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쓰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들 생각 중요하지만 키워드를 잘못 잡아버리면 힘들어집니다. 요 단어 하나 잘못 쓰면은 또 틀리게 되고요. 네.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자, 문제 보실 때는 첫 번째가 여기요. 1번. 네, 주제 파악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학습자 이해중심 교육과정 개발과 장학이네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선생님들 현장 가면 교육과정 개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육과정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선생님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뭡니까? 타일러입니다. 네, 타일러는 꼭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타일러, 오늘 하면서 타일러 다 뜯어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중요한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학습자의 이해 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장학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고요. 그래서 주제는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결론에도 이런 주제로 만들어 가야 되고 이 문제별 있잖아요. 문제가 총 4문제잖아요. 그게 4문제면 주제 연관성 문제도 이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서술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주제는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 받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거죠. 그래서 김 교사가 언급하는 기존 교육과정 개발. 기존 교육과정 개발이 뭐지? 찾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읽어봐야 되겠죠. 선지를. 자, 그리고 여기서의 학습 경험의 특징. 네. 제가 요거 뭐 낼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고민 많이 하다가 목표로 낼까, 학습 경험으로 낼까, 평가로 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이 뭐가 나왔어요? 목표 나왔잖아요. 자, 그냥 해봅시다.
그럼 지금 기존 교육과정이 읽어보시니까 뭐였어요? 타일러였습니다. 네, 타일러였는데 타일러 한번 볼게요.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순서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 목표, 그 다음이 학습 경험 또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타일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이 순서 중에 꼭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단계적이다, 처방적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네, 목표죠. 목표가 제일 중요하니까 작년에 목표 출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시험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너 이거 냈잖아. 네, 이거 내는 척 하면서 이거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춰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학습 경험 어떻게 선정해요? 학습 경험, 선정, 조직 이렇게 있잖아요. 선정해서 제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건 기만가, 요거 기억해 달라고 했고, 조직에서는 개개통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기는 기회의 원리, 만은 만족의 원리, 가는 가능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요거 6개죠. 근데 이 6개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습 경험의 선정 조직할 때 교사 역할, 유의점,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도 개개통,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죠. 그래서 타일러 가지고 이걸 막 자세하게 내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계속성은 반복, 계열성은 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브루너예요. 브루너는 이 두 개를 뭐라고 해요? 나선형 교육과정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네. 재작 3년 전에 나왔습니다. 나선형 교육과정. 그런데 지금 현대는 요 세 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수직적 연계성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것도 나중에 다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이거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타일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타일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 아셔야 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평가에 연결될까입니다. 그래서 목표 제일 중요한데 목표 할 때 앞에 5가지 있잖아요. 네. 채를 거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났으니까 또 안 나오겠죠. 네.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출제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학습 경험 선정 조직할 때 뭐 특징, 유의점 써라고 하면은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네, 이런 거 쓰셔도 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학습 경험 선정 조직할 때 목표를 기반으로 학습 경험을 세운다. 네. 그래서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타일러 모형하면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목표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 평가도 뭐를 기반으로 해요? 이 평가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 달성 모형이라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도외시 돼요? 네, 수업. 네. 수업이 어디에 종속된다 이런 말을 해요? 예, 목표나 평가에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2차 방정식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평가는 2차 방정식만 풀 수 있기만 하면 돼요. 2차 방정식 이해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학창시절 어떻게 했어요? 근해 공식 암기하고 그 근해 공식 암기한 걸 그대로 그냥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어서 맞아서 100점 맞아서 잘했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해 공식을 유도하거나 근해 공식이 어떤 건지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신 분 드물 겁니다.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위기인지 맥타이는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영속적 이해. 네, 지금도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다 까먹었잖아요. 네, 그거는 영속적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냥 암기식 교육이 됐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평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목표만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인지 맥타이는 어떻게 평가하라? 이해 중심으로. 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라고 이런 말 합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리고 그건 나중에 가서 볼 거고요. 아무튼 타일러는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네.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시험에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이 학습 경험, 수업할 때 타일러 관점에서 어떻게 수업 계획하셔야 되고, 위인지 맥타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업 계획하셔야 되고, 그리고 타일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위인지 맥타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타일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일러가 정말 좋거든요. 타일러의 이 단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음, 그,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육 철학에서 좀 유명한 분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좋은 것들은 잘 썩는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많죠. 특히 저는 종교는 없지만 종교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교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무튼 타일러는 좋습니다. 좋은데 단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점을 잘 이해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타일러가 기반에 대해서 나올 거고 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린 전통적으로 타일러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교사 또 교육과정에서 유의점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출제한 거는 이 학습 경험의 타일러 나중에 또 읽어보겠지만 학습 경험의 특징 그리고 위기인지 맥타이의 이해중심 교육과정 모형에서 학습 경험 설계 방식의 특징 그리고 이 평가되는 것만 가르치기에서의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위에 가서 볼게요. 네. 그리고 마저 읽어볼게요. 근접 발달 능력 이거 비구스키 나왔네요. 네. 근접 발달 능력에서 핵심은 뭡니까? 그럼 제가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의만 알면 돼요. 정의만 알면 나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교육학도 막 여러 가지 암기하면 좋죠. 좋습니다.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근접 발달 능력 하면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실제적 발달 수준은 뭐예요? 혼자서도 잘해요. 잠재적 발달 수준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 도움이 필요합니까?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난 또래나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삐아제, 비고스키 누가 잘 나와?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비고스키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삐아제는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해서 지가 잘났거든요. 지가 잘나서 막 만들어가요. 그런데 비고스키는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 도움, 주변 사람, 그 언어가 중요합니다. 비고스키는 발달이 중요하고요. 기다려줘, 발달할 때까지 기다려줘. 잘 할 수 있을 거야. 비고스키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줘. 네. 그게 요 실제적 발달 수준하고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에서 비계 설정, 적절한 비계 설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뒤에도 보면 맞춤식 수업 있잖아요. 맞춤식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학습자의 적절한 맞춤식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의 적합한 평가, 명칭과 이 평가를 적용했을 때의 각 단계의 교사 역할. 그래서 이 평가 또 볼게요, 나중에. 이거 1번 문제는 거의 다 읽어봐야 되는 거네요. 언급하는 공동체 명칭,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지를 좀 읽어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자, 기존 교육과정 모형에서는 교육 목표가 활동을 이끈다고 했네요.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는 모든 수업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각각의 목표가 달성되는지 보기 위해서 실행되었다. 그럼 순서 어떻게 돼요? 목표 1번, 활동 2번, 평가 3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진 후에 각각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실행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기존의 평가는. 네.
그러면 지금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학습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네. 학습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학습자가 틀렸을 때, 너 왜 틀렸어? 무슨 생각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틀린 거예요. 네. 빵점. 네. 자, 그러나 이해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백워드 디자인이라는 별칭이 암기하듯이 평가가 수업을 리드한다고 했다.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평가죠. 평가가 수업을 리드한다. 그러면 평가가 먼저 오고 수업이 다음에 오겠네요. 네. 그리고 이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 기반으로 한 평가가 견실한 수업을 실제로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근거한다. 네. 그래서 수업보다 평가 설계가 더 중요하다. 네. 교사는 단원을 가르치기 전에 평가자가 되어서 앞에 단계에서 파악한 주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이해의 증거는 어떤 모습일까 떠올려보면서 평가되는 것만 가르치기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타일러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 그냥 맞췄어 라고 끝나는 거에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긴즈 맥타이는 6가지 이해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수준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수준을 6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근데 기존 타일러 방식이 아니라 맞췄어 끝나고 땡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수업을 할 때 6가지 이해 관점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고교학점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선생님들 뭐 하셔야 돼요? 이것도 작년 문제 나왔죠. 성취 기준 분석하셔야 되고,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 성취 수준을 나누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누실 건데요? 위기니 맥타이 거 쓰면 되죠. 또는 블룸의 6가지 인지적 이해, 그거 쓰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트렌드는 이제 위기니 맥타이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타일러는 이렇게 갔어요. 네. 위인지 맥타이는 어떻게 갑니까? 백워드라고 해서 요걸 이렇게 바꾸죠. 네. 그래서 평가 계획이 이쪽에 오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 그 다음에 목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평가 계획을 세우죠. 평가 계획, 평가 도구를 개발한 다음에 이걸 수립한 이후에 학습 경험, 수업을 실시하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목표도 세울 때 목표라고 안 하고 바라는 결과라고 합니다. 이쪽은 수용 가능한 증거,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평가 계획 세울 때도 맞았어 틀렸어 이게 아니라 6가지 이해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렇게 있다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평가 계획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평가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주로 암기, 정답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를 달성해 솔로만 가면 되잖아요.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뭐로 가도 솔만 가면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만 달성하면 되니까 이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렇죠.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평가를 통해서 AI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인지 맥타이는 이쪽 평가가 다르게 어떤 평가를 시행하라? 수행평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문제도 수행평가 낸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중심 평가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가 가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평가만 이렇게 세우면 돼요.
수업을 해줘야죠. 네. 그러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 평가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잘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학습 경험을 계획해야죠. 네. 그러면 자 봅시다. 네, 정리를 하면은 내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의 학습 경험의 차이점 그리고 평가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럼 경험부터 합시다. 이 경험은 타일러의 경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네. 그럼 여기는요? 물론 목표도 참고하지만 뭐에 따라서 가요? 여기에 따라서 가죠. 네, 순서가 그렇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쪽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쪽은 목표와 학습 경험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냥 체계성, 일관성이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쪽은요. 일관성, 체계성보다는 학습자의 이해, 네. 어떤 가정 중심 수업, 이해 중심 수업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누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의 어떤 수준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평가의 차이점은 여기는 목표가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암기가 적절히 돼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암기식 수업을 많이 하죠. 우리 임용 시험도 없대요. 이쪽인 것 같습니까? 이쪽인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잘 알고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학은 좀 더 교육학에서 선생님들이 뭐 비벼 써도 답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 말이 통하냐면 이제 교육학은 이렇게 안 가고 정답을 지향하는 시험이 아니라 얘가 이 선지 문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한 답안을 쓰면 맞게 해줄게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키워드 쓰면 정답이지만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도 그와 유사한 답을 선생님들이 가져오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목표가 달성됐는지 목표 중심의 평가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가정 중심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답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김 교사가 언급하는 기존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의 학습 경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특징이라고 하면 장단점 쓰시면 돼요. 근데 장점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장단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징 쓰라고 하면 그냥 장점 쓰면 되니까. 네. 문제점, 한계점 쓰라고 하면은 단점 쓰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장점, 목표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네. 그래서 학습 경험은 명확하게 설정된 교육 목표에 따라서 선정되고 조직된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구성된다. 네. 그러나 단점은 경직된다. 네. 그래서 목표에 맞춰 기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나 자발적인 탐구와 같은 교육과정의 역동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네. 그 객관주의 모형들은 우리 교수 설계도 나오지만 객관주의 모형은 단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방적이에요. 네.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한테 이 감기약을 처방해주면 낫잖아요. 네. 그런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코로나는 낫게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걸 해결해 줬어요? 거의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형들이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해서 약하죠. 자, 그래서 학습자의 흥미나 자발적인 탐구와 같은 이런 역동적인 측면을 반영하기 어렵다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해 놓은 건데 타일러 모형의 장점은 이게 핵심이에요. 목표 중심 모형이다. 목표가 먼저 선정되고 그 뒤로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기준 역할을 한다. 네. 그리고 평가 중심 모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평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일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낸 겁니다.
요거. 예. 기존에는 평가되는 것만 가르치기. 예.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것 혹은 평가만 하는 것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존이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치고 시험 문제만 잘 풀면 되는 거 시였잖아요. 우리 기존 교육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제가 종종 스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F&MA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냥 이거 외우고 시험 문제만 풀었어요. 다 맞고 그냥 뭐 별 그거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뉴턴의 이 공식이 나오는 게 자연 철학과 수학의 원리거든요. 근데 수학 공부하다 보면서 제가 의문을 가진 게 수학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다르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쌤한테도 물어보고 물리전공학생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뉴턴 책을 다시 읽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물리학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다르다. 근데 비슷하기 때문에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뉴턴은 뭐라고 하냐면 자연철학과 수학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하고 자연철학하고 잘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F가 힘이잖아요. M이 질량이고 가속도.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교육에서는 이 공식만 외우고 숫자 대입해서 맞추면 끝이었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이 공식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드린 말씀으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 힘든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가속, 진보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더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발전 안 하려고 하면 힘 안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힘이 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쌤, 그 보수와 진보 있잖아요. 보수는 질량을 높이려고 하겠어요? 가속도를 높이려고 하겠어요? 힘을 키울 때. 제가 봤을 땐 힘을 질량을 키웁니다. 그래서 잘 안 움직이죠. 보수는. 자기 편만 만들고 뭐 이렇게 바꾸려고 잘 안 합니다. 근데 진보는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F&MA가 단순히 수학적 공식만 대변하고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해석, 생각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평가되는 것만 가르치 F는 10은 5 곱하기 2 이런 거 가르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네, 이런 거 가르치고 내가 교사다 이렇게 하면 이 시대에서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네. 아무튼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맞춤학습도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순 암기와 상기를 통해 답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기존 교육까지 문제점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만 내면 되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죠, 애들.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이해 증거로서 평가가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며 학습자들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수행평가 형태를 띈다. 평가를 계획할 때 수행평가를 잘 계획한다. 그래서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이해. 네. 단순 암기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해. 수업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 이 아이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 설계하고 평가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네. 선생님들이 이 학습 경험에 대해서 타일러 관점, 백워드 관점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는가, 평가에서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결론은 평가는 이해 청사진을 제공하여 핵심 내용과 수업 활동의 연결고리를 해야 된다. 단순히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자, 키워드도 좀 보고 갈게요. 선생님
나중에 그 첨삭에 대한 걸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기존은 장단점이 일관성, 경직성, 뭐 수업이 목표에 종속된다. 네. 키워드 장점은 뭐 효과적이다. 근데 이쪽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다. 선생님,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목표 선정하기 전에 타일러 5가지 선정 조건 있잖아요. 첫 번째, 3가지 있잖아요. 채를 걸리기 전에 3가지 뭐예요? 학습자, 교과 전문가, 현대사회, 요 3가지 고려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은 왜 썼을까요? 타일러가 목표 세우기 전에 학습자를 고려하거든요. 근데 이 학습자는 누구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대한민국 학습자 또는 지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인은 지금 뭘 필요로 하는가, 뭐에 흥미가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실에 있는 아이, 우리 반 아이를 볼까요? 타일러가? 못 봅니다. 왜요? 이미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수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습자를 그래서 타일러 모형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일러 모형이 국가 수준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중심 교육과정 모형 또는 구성주의 교육과정 모형하고 차이점이 이 학습자의 어떤 그 시각의 차이. 타일러는 그 국가에 있는 또는 지구인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백워드 모형이랑 구성주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모형에서 학습자는 우리 교실에 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해중심 교육과정은 평가 계획에 근거해서 학습 경험을 계획한다. 네. 타일러는 목표 중심이고요. 그리고 웨어투 모형을 활용한다. 나중에 또 볼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해를 강조한다. 그리고 평가가 학습 경험과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를 잘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나중에 첨삭할 때도 제가 볼 건데 선생님들 편한 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맞는 거 맞다, 틀린 부분은 틀렸다, 보완해야 될 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다 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기존 교육과정은 단순 암기 평가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수업 과정이 단순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또 새로운 교육과정은 이해중심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해중심이 수업과 연결돼야 된다. 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1번 답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학습 경험 요거 정리해 놓으시고 학습 경험 평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일러 모형의 장단점 또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치 중립적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타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교육과정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타일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교육과정은 정치적이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워커. 워커의 무슨 모형이에요? 수기 모형. 그래서 이 어떻게 수기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지잖아요. 예. 타일러는 안 그렇습니다. 미리 정해놓으니까. 그리고 타일러의 단점은 목표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용, 수업이 수단으로 전락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평가 계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업이 엄청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평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네, 정말 중요한데 이게 시험에 계속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선생님들이? 안 하겠죠. 네. 그래서 그만큼 근데 교육과정이 교육평가에 종속된다. 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 얼마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평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에 개입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중립적이다. 네. 그래서 요거와 항상 매칭시켜서 워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워커도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제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때도 그래도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하긴 했으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바뀌었어요. 네, 교사가 교육과정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고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긴 했는데 저희 학교는 몇 분 계셨던 것 같긴 하네요. 실험적으로. 아무튼 그렇지만 이게 그 이전에는 국가 중심 교육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도서 막 이렇게 굵게 안 보잖아요. 근데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지도서 되게 두꺼운 걸로 막 공부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개발해서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우리 시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스나이더의 충실.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충실하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학교의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교직원들끼리 수기를 잘 해야 되겠죠. 수기를 잘 해서 교육과정 만들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 학습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네. 그래서 평가 계획에 근거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 계획이 중요하니까 평가 계획을 잘 수립한 다음에 수업에 반영해야죠.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이해는 잘 되고 있으시죠? 이해 중심 교육과정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 다 외웠거든요. 다 외우니까 거기 시험이 다 나오죠. 네, 근데 고등학교 때도 다 외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조금 힘들었던 거지 않아요. 뭐 보충 교재 있고 프린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긴 했지만 아무튼 외웠는데 수업하고 시험을 치는데 제가 처음 보는 것들이 막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들고 그 맞춘 애들 찾아가서 야 이거 수업 시간 안 배웠는데 제가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안 배웠는데도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하니까 학원에서 배웠다 뭐 가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자라고 한 거죠. 평가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시험 문제를 먼저 출제한 다음에 이걸 반영해서 수업을 하면 저 같은 일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지 마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백워드 설계 모형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평가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요거 유목적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이다. 네. 그래서 이 학습 경험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네. 그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냥 수업이 아니라 그럼 암기식으로 되잖아요. 네. 그냥 뭐 두문자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것만 외우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기는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 UBD라고 하잖아요. U, B, D. 이 U가 뭐예요? Understanding.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D는요. 디자인, 설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백워드 설계 모형의 특징을 쓰시오.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특징 쓸 때 요거 하나씩 쓰시면 돼요.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이해를 어떻게 시키려고 했는데요. 그걸 쓰시면 되죠. 빅 아이디어, 영속적 이해. 이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가져왔어요? 브루노한테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 중심
바탕으로 평가 계획을 세우고 수업을 설계한다. 네. 그리고 이 설계 모형은 백워드 설계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가 계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타일러 모형의 목표 수업 평가에서 목표 평가 수업으로 바꿨다. 왜 바꿨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평가 계획이 중요하니까. 평가 계획이 왜 중요한데? 이 평가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 평가 계획을 이해 중심으로 세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가 필요해요? 가정 중심 평가. 그래서 수행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됐으면 그냥 나오면 되죠. 자, 그래서 웨어트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는데 요거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웨어트 모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요거 지금 단원이 어디로 나가고 있고 왜 그런지 이해시켜라. 또는 안내해라. 네. 이해시키고 안내해라. 네. 그리고 동기 유발하고 관심을 유지시켜라. 네, 요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경험, 수업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활동들 쓰시오 하면은 요거 두 개만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한 두세 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교수 설계 모형에서도 있잖아요. 악스 있죠. 동기 유발할 때 어떻게 해라? 관심, 주의 집중, 관심 유지시켜라. 네. 그리고 뭐 진정한 이해, 개인적 재능, 흥미 이런 거 반영해라. 그리고 자기 평가. 네. 그래서 여기 마음에 드는 거 두 개 이상은 꼭 암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하는가 했을 때 쓰실 수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요거 위기지백타의 설계 방식 특징 쓰라고 했는데 요거 백워드 설계는 타일러 모형을 변형시켰다. 네. 그리고 브루너 지식 구조 변형시켰다.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네. 위지백타이가 자신 논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일러, 브루너 참고했다고. 네. 자, 그러면 1번은 여기까지 하고 2번으로 갈게요. 자, 이 교사 학습의 준비도는 비고스키의 근접 발달 영역과 관련된다. 그래서 비고스키 하면 사회적 구성주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삐아제는 뭐예요? 인지적 구성주의 또는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 단어에서도 찾으셔야 돼요. 삐아제는 뭐가 중요해요? 개인. 비고스키는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학습과 발달에서 발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삐아제.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고스키. 그럼 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사가 되겠죠. 이 교사가 잘 해야 될 것은 이거죠. 근접 발달 영역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어느 정도 학습 상태인지 진단하려고 하는 것도 실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비계 설정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해야죠. 그래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네. 너무 쉬워도 안 되고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과제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요것만 맞기 위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여러 군데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쓰시오 했을 때 이것도 답안이 됩니다. 네. 학습에 흥미를 잃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 과제를 제공해 줘야 돼요?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과제를 제공해 줘야 되죠. 네. 수포자가 왜 생깁니까? 수포자가 생길 수밖에, 수포자, 물포자 이런 말 하잖아요. 미포자 이런 말 해요. 음포자 이런, 선생님, 음치 많잖아요. 근데 음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음치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즐겁게 노래 부르잖아요. 누가 난 음포자야, 난 노래방 안 가. 이런 사람 봤어요? 근데 수포자는 있잖아요. 그게 근데 위계적이라서 그렇거든요. 위계적이고 또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학습자 수준에 맞추지 않고. 네.
그래서 네, 아이들 수준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학습자 수준, 네, 또는 발달 수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교사는 근접 발달 능력을 잘 이해하고 이를 교사 학습에 적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CAT 나왔잖아요. 컴퓨터 적응 능력 검사. 그 기존 시험이랑 CAT랑 가장 큰 차이점이 요겁니다. 네. 이 기존 시험은 진짜 잘하는 애는 다 맞춰요. 진짜 못하는 애는 빵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냥 적합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100점 맞으면 이 시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 마인드죠. 그러니까 다 100점 맞으면 이 아이는 도대체 뭘 피드백 해주고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우리 아이 100점 맞았네, 잘했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더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이 아이의 부족한 점은 뭐예요? 그래서 파팸이란 교육평가 학자가 있는데 평가는 축제가 돼야 된다.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CAT는 거의 100점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적절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한 8, 90점 정도 맞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100점 맞으면 선생님 뭐 해야 돼요? 100점 잘했네. 학원 가. 너 학원 다녔지? 학원 계속 다녀.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 요겁니다. 맞춤형 학습. 이 맞춤형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아이들의 다양성. 네. 그래서 그 핀란드의 학교에는 초등학교에 그 아이들 책상에 있잖아요. 책상에는 아이들 목표가 다 다르대요. 네. 특히 수학도 목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애는 뭐 분수, 어떤 애는 뭐 구구단, 구구단 외우라고 안 하겠죠. 그 나라 아이들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다양하게 목표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응하여 학습자들과 교사의 상호작용,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리고 상호작용의 결과로 다양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입니다. 네. 그래서 개념, 역할, 맞춤 학습의 시사점, 특징 이런 것들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GPT의 개념 요거 두 개가 중요하다고 했죠. 실제적 발달 수준 요거 두 개 이해하시고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것이 뭐예요? GPT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쓰고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근접 발달 영역이다. 또는 요것만 쓰셔도 돼요.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게 어느 수준이에요? 1번이잖아요. 실제적 발달 수준. 성인 안내를 받거나 친구와 협동하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2번이죠. 예, 잠재적 발달 수준. 그래서 이 GPT는 다양합니다. 네. 그 객관식 문제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GPT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화 검사를 실시한다. 예, 틀린 거예요. 왜? 아이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에 적절한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 해줘야 된다. 이 피드백도 다양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맞춤형 수업의 특징과 시사점. 맞춤형 수업의 특징은 학습자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학습자 특성뿐만 아니라 평가, 학습 자료, 교육 과정 등 수업과 관련된 모든 요소의 다양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현재의 수업은 아이들마다 목표가 같아요, 달라요? 거의 같잖아요. 근데 다르게 하라. 맞춤형 수업은. 네. 다르게 하고 그 목표가 다르니까 수업 내용도 다르게 하고 수업 방법도 다르게 하고 평가도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시사점은 교사의 많은 양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벗어나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사정에 근거해서 교육 내용과 가장 결과물들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 학생 수가 너무 많잖아요. 25명 이렇게 되는데 못해요.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명 정도가, 많으면 15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학생들의 성공은 학생의 개인의 출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어떻게 성장하는가에서 결정된다. 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자가 되는 것을 도와준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뭐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시대 이미 갔으니까. 네. 고부가치 산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돼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교사 2배 이상 뽑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지구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 교육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국가주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지구인 IQ 평균 아세요? 지구인 IQ 평균 100이거든요. 대한민국 IQ 평균이 105에서 106이에요. 네. IQ가 높다고 뭐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IQ 지능 측면에서는 뛰어난 민족이니까. 자, 그리고 3번. 박 교사가 제안하는 역행 설계 모형에서의 적합한 평가, 명칭과 교사 역할이네요. 3번 봅시다. 박 교사. 수행과제에도 여기서 안 해요. 여기서 수행평가 쓰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가정중심 평가에 관련된 거 쓰셔도 답안으로 채점해 주겠지만, 여기서 이제 수행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한 교육 내용을 이해했는지 드러나는 증거이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어떻게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보거나 그들이 창출해낸 결과물을 보고 진정한 이해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점수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아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행 과제를 제작할 때 이해 여섯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측면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네. 우리나라 평가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중학교 때 F는 MA를 그냥 5는 5 곱하기 1 뭐 이렇게 푼 거랑 막 소수령으로 어, 지금 정치 상황을 봤을 때 힘으로 보면 보수는 M인 것 같고 진보는 A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쓰고 있어요. 이런 거 쓰면은 그 당시 학교쌤들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대학 교수님이 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결이 맞는 교수와 제자가 만나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무튼 이런 이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과정을 서술할 수 있는 수행평가, 이런 평가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그럼 수행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가? 네. 그래서 수행평가인데 1단계는, 그러니까 이해 증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가지 이해 측면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이 과제를 만들 때 이 6가지 이해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평가 계획 세울 때 이 6가지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가 결과에서도 상중하 수준 나눌 때도 이 6가지 이해 수준에 따라서 나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6가지 이해 수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가? 네, 구체적인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 루브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도달할 수 있는가, 100점 받을 수 있는가, 그 계획이 없으면 애들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이 최종 기준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2회 때 이거 출제했었죠. 최종 기준표는 교사 입장에서 어떤 게 좋고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것도 2회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 명칭이네요. 그래서 재교사 이해중심 교과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다른 일반적인 교직 기반 지식과 함께 특히 이해의 핵심이 되는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학적 내용 지식에 대한 충분한 영향을 갖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 해서 이것도 최근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네. 요걸 뭐라고 해요? 교과 내용 지식을 CK라고 하죠. 컨텐츠 날리지. 네.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PK. 페다고지 날리지.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가 내용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설명도 잘해야 돼요. 설명도 잘해야 되는 게 PK죠. 근데 보통 교수님들이 아는 건 많은데 설명을 잘 못하시니까 제자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추가되는 게 TK입니다. 테크놀로지. 네. 그러니까 공학적 기술 능력이 뛰어나야죠. 지금 원격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 3개 기억해 두세요. 충분한 영향을 갖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나왔네요. 공동체니까 전학공 쓰시면 되죠. 동료 장학 안 돼요. 됩니다. 동료 장학 쓰셔도 맞다고 저도 해드릴 거고 실제 시험에 나와도 동료 장학으로 맞다고 해줄 겁니다. 근데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전학공 쓰시는 게 좋겠죠. 동료 장학도 공동체잖아요. 네. 그래서 교사들이 함께 일하는 것에 가치를 두며 이 협조를 통해서 교사의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실증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수업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명칭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고요. 네. 이 활성화 방안은 지도성 개발해야 되죠. 교사 지도성 중요합니다. 특히 수업적 리더십. 네. 자, 그리고 학교 장학 및 승인. 네. 학교 자체적으로 장학도 필요하고 교장선생님의 승인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 근데 학교 가셔서 근데 학교 가면 이제 이런 전학공 동료 장학할 때 지원도 해주거든요. 네. 이런 승인들을 받으면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하면 되죠. 이런 거는 네. 우리나라는 뭐 해당 사항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발급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정 보정.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나왔을 때, 뭐 장단점 쓰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 쓰시면 돼요. 수행평가도 잘 이루어지려면 재정 지원이 필요해요. 네. 돈이 없으면 하기 힘드니까 원격 교육도 재정 지원 필요하잖아요. 그 전문가로서의 자정 기능, 뭐 연결망, 네. 지원 기간 강력화, 연수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2가지는 꼭 암기합시다. 네. 네. 자, 그러면 모범 답안 잠깐 보고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 서론 이렇게 되고요. 네. 요 서론 쓰실 때도 보시면 이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이거 비슷하고 첫 줄만 다르게 쓰시고 이어지는 거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네. 요거 기존에 있는 거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4줄 정도 쓰거든요. 3줄이면 너무 짧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3줄 써도 되는데 한 4줄 정도? 네. 아니면 글자를 좀 크게 쓰시거나 네, 그럼 넘어가잖아요. 네. 자, 그리고 저는 쓸 때 이렇게 문제를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타일러의 교과전 개발방의 장점은 네. 이거 제가 다르게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장점, 단점, 첫째, 둘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로 씁니다. 그리고 이 끝에 보면 이 주제 연결 문장 있잖아요. 요거. 네.
이것도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학습자 이해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 2번 문제는 GPD 근접 발달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주제 연관성 어떻게 썼어요? 학습자의 심리와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발달, 심리 문제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심리구나. 심리와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3번도 네. 이 루브릭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4번도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학습 공동체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잖아요. 주제 연관성을. 쓰면은 결론은 이상으로 요컨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이상으로 요컨대 뭐 결론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기존 목표 달성과 평가 유지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습자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학습자 개별 학습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단원, 2단원을 결합한 거잖아요. 이렇게 결합했고 그다음에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루브릭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학습 공동체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이거 3, 4단원 연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결론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또 첨삭 따로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바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문항당 채점하시거든요. 네, 이 전체로 채점 안 하시고 그리고 쌤 이렇게 써도 돼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채점하신 분이 이걸 안 보세요. 네, 이 문제를 채점하신 분이 이걸 안 보니까 네, 똑같이 써도 이 사람이 이거 확인하겠어요? 확인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해요. 네. 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쌤, 2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2가지 쓰라고 했는데 쌤 3가지 쓰잖아요. 하나, 둘, 3가지 쓰잖아요. 세 번째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 우리 논술 시험은 이거 다 보고 답 있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럽니다. 이거 없애버려라. 왜냐면 채점자들이 우리 너무 힘들다. 막 하나, 둘, 셋, 4개 쓰고 5개 쓰고 6개 쓰고 막 이렇게 다 읽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다. 오케이. 그럼 이거 2가지만 쓰자. 네, 나머지는 보지도 마라.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채점하신 분이 얘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 별도니까 네. 그 문제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1회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